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오늘은 5G 수혜주 2탄 다산네트웍스를 해볼 건데요. 다산네트웍스의 주력 제품은 FTTX 제품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군이 회사에서 소개를 할 때 글로벌 유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 투자 규모가 300에서 4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2007년 이후에 주력하고 있는 FTTX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12위였는데 현재는 글로벌 7위 안에 진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1위가 누굽니까? 화웨이입니다. 여러분, 화웨이 뉴스 2019년 초에 엄청 많았죠?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회사들이 백도어를 깔아서 중국 통신장비를 쓰면은 정보가 중국으로 새어나간다. 이런 내용을 퍼뜨리면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크게 화웨이가 피해받은 시장이 통신장비 시장인데 화웨이의 경쟁사들이 이렇게 노키아, ZTE 등등이 있는데 7위가 다산 회사입니다. 다산 존 솔루션은 다산 네트워크가 인수한 미국 법인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다산 존 네트워크는 사명을 변경해서 DZS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DZS의 주가를 보시면 되는데 주봉이고요. 아시다시피 20년도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투자 장비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해서 20년도 3월에 3달러였던 주가가 현재 14달러까지 무려 4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 동일기간 차트를 보면은 20년도 초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현재 저점 3,700원 기준으로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다산네트워크가 더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봐야겠죠? 5G 기업들이 10배, 13배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네트워크가 다른 5G 기업들보다는 덜 올랐다. 다만 화웨이 제재 이후에 다산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미국 통신장비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이폰을 5G 휴대폰을 보급하면서 5G 인프라의 투자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봐야겠죠. 바이든이 5G를 밀면서 통신장비가 엄청나게 시장 규모 확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 통신장비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산네트워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적 예측치는 21년도부터 매출 43%, 영업이익 16,000% 상승하는 실적을 보여줄 걸로 예측을 하고요. 현재 다산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이 4,600억대이고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내년에 341억이 나올 걸로 증권사가 예측을 한다니까 시가총액 4,600억에 지배주주 순이익 341억을 나눠보면 평가 밸류가 PER 13배 정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3배 반영이 비싼 거냐? 유진투자증권에서 5G 관련 기업들을 간략하게 도표화한 게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가 13배 정도 예측되는데 이노와이어리스는 21배, 지난번에 했던 RFHIC는 30배, KMW는 26배, 오이솔루션은 20배, 서진시스템은 12.9배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산네트워크랑 서진시스템이 비슷해요. 서진시스템은 내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5G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은 괜찮은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따로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그나마 저평가인 다산네트워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더넷 스위치, FTTX 솔루션 등을 하고 그리고 장비 매출과 용역 매출로 구성이 된다. 미국 통신 장비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존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 장비 기업 키마이를 인수 완료해서 올해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거래선 다각화에 더욱 속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런 인수전을 통한 일회성 비용들을 써가지고 실적을 보면은 계속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다 떨쳐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기업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다산네트워크스의 주요 제품 라인을 살펴보면 XS라는 제품군이 39%, 네트워크가 4.2%,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이 56.8%의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는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사용자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장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다산네트워크스의 주력 제품군인 FTTX 또는 XDSL 장비가 액세스 장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망에서 장비 사이의 연결을 구성하는 장비이고 이더넷 스위치, ATCA, 모바일 백홀, 모바일 와이어레스 등의 장비가 네트워크 장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본하고 백홀이란 단어가 있는데 백본은 기간망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광역 통신망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에서 광역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회선을 말합니다. 백홀은 주요 정보통신망과 이용자를 잇는 체계를 말하는데 아까 백본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백본으로 보내주는데 이러한 체계를 백홀이라고 합니다. 매출 실적은 내수가 20%, 수출이 8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실적 변동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환율 차트 한번 보십시오. 환율 차트가 올해 초에 3월 달에 1280원 정도 가격을 형성했던 환율이 현재 1080원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편인데 위험한 것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80% 가까이 하는 다산네트워크스의 시장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환 위험 구간에서 환율이 10% 변동 시 기준으로 내용을 적어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12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까지 하락을 해서 10% 하락 시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냐면 135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예측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482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그만큼 떨어지면은 이것보다 덜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꼭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막상 4분기 실적을 열어보고 내년 1분기 실적을 열어봤을 때 환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이익 구조가 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기업들을 보는 거는 글로벌 유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300에서 400조에 이르는 큰 시장이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다산네트워크스가 주력하고 있는 FTTH의 시장 규모가 48조 원 규모다. 여기서 점유율을 2%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48조에 2%면 얼마입니까? 9천억입니다. 약 2%니까 약간 반올림해서 1조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통신장비 시장은 이익률이 15% 정도가 평균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1,5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 나스닥 DZS 기업이 매출 9천억 1조 정도 나오는 거고 다산네트워크스는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지배기업 다산인베스트 이하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나눠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로 없는데 사법인 출자 현황에서 상장사인 솔루에타와 핸디소프트 간만후가 있다. 그리고 핸디소프트는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이죠. 앞으로 다산네트워크스가 신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동차 전장 사업, 네트워크 통신장비 솔루션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IoT, VR 등의 신규 시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일 수 있으니까 살펴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력 사업을 계속 주력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 기업 경영 방향은 아닌데
여러 가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연구하고 신규 사업을 하는 거는 이익만 잘 내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연구개발 비용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작년에는 460억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3분기까지 330억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액 비율이 1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을 해서 유무선 통신사업에 대한 장비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신장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에서 4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원화 강세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의 신규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는 별로 나쁜 편은 아닌데 유보율이 괜찮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자주 발행을 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채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남아있는데 미상한 발행금이 90억 정도 떼고 시장가치로는 18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차트에 녹아져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뎠지 않나.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주식 전환을 해서 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상환을 해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지 않고 주가 움직임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네요. 다산네트워크스 토론방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다산네트워크스 IR 한 내용들 살펴보면 댓글에 투자자들이 기업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른다고 욕한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남들 다 갈 때 혼자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지금은 박스권 깨고 올라갔으니까 이런 차트가 좋은 게 뭐냐면 저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기는 지지선이 더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하기 힘든 자리인데 기업 가치를 보면은,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가 주가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 덜 올랐다고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에 따르면 5G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내년에 2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5G 테마로서 20배의 평가를 받는다면 지배주주 순위 곱하기 20배 하면 됩니다. 내년에 시가총액이 6,82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목표 시가총액 6,820억에 6,820억이면은 주식 수를 계산을 할 때 미상한 사채가 보통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사강 주식수를 감안해야 됩니다. 136만 주가 녹아 있고요. 현재 다산네트워크스 전체 주식수가 3,500만 주에다가 146만 주를 더해서 주식수가 있다고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820억에 3,630만 주, 136만 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3,636만 주를 나눠서 하면은 목표 주가 시가총액 6,820억을 찍었을 때 미상한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보통주로도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18,700원대일 때 시가총액이 6,82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년 실적대로 주가가 상승해서 20배의 평가를 가지게 된다면 주가는 18,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준은 시가총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뭐 어떤 점이 대단하냐면 차트만 보고 이거 15,000원 간다 딱 하고 다른 정보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기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차트만 딱 보고 이거는 15,000원 갔다가 떨어져요. 못 올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전저점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한 6,500원대 지지하는 걸 보고 매집해 나가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차트 외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는데 자본금 변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산네트워크스 앞으로 자본금 변동상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136만 주가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주식수 현재 가진 거에 136만 주를 더해서 시가총액을 나눈 만큼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미래에는 감안하지 않았던 미상한 전환사채권이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가진 만큼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죠. 목표가를 18,700원보다 높게 나오겠죠. 그거를 감안을 안 하면 한 2만원 나오겠죠. 근데 18,000원대 찍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2만원에 답하려고 매도를 해놨는데 18,000원만 찍고 떨어졌다. 18,700원만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주식수 10%의 괴리를 무시하면은 목표가 매도를 못하고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필요한데, 앞으로 변동될 자본금에 대해서, 주식수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런 차트로만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이 기업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 차트만 보고 주가를 맞추는 건 기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만 하지 마시고 제 채널 영상 꾸준히 보시고 같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한 관점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종목할 때마다 다루는 부분이니까 여러 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산 네트워크가 신규 사업이랑 외화에 대한 리스크를 배제하고 화웨이 제재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돼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상 500만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